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해드린 대로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부분부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2년 1개월간 진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해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보통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가지려면 몇 명인지 계속 제한도 있었고요. 또한 예. 영업시간 제한도 있었는데 이제 그 두 부분이 완전히 해제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다중이용 시설 내에서 대부분 이제 뭐 극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음식 지금 못 먹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 음식도 섭취가 가능해지는 부분들, 뭐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다중이용 시설에 제한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스크 착용을 일단은 하라고 놔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일단 마스크 착용, 특히 이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관련된 부분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마스크 착용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예. 그 실외에 대한 마스크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해제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다만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 부분까지 실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완화했을 경우에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이제 그 시민들의 그런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에서도 요청을 한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도 일단 거리두기 완화해 보고 전반적인 상황을 본 이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화관에서 뭐 관람을 하면서 팝콘을 먹거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면서 뭐 이것저것 음식물을 먹는 것 또는 뭐 음료를 마시는 것, 마시는 것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 먹는 것과 못 먹게 하는 것이 이 전파 강도가 뭐 다릅니까? 사실 이제 실내에서 특히 좁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게 되면,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바이러스 전파는 당연히 이제 촉진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넓은 공간들, 특히 야외에 있는 공간들 같은 경우에 사람이 너무 밀집해 있지 않은 공간이라면 음식이나 취식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위험도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런 부분들도 야외에서부터 좀 보편적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로 이제 좀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면으로 좀 풀려서 이제 성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11월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푼 다음에 확진자가 확 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과거에 정말 확진자가 하루에 10,000명을 넘었다 그러면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었는데 지금 뭐 10만 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되나? 아직 걱정은 많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감염자 숫자, 특히 1-2개월 내에 감염된 숫자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유행 자체가 갑자기 커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예. 다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4월 넘어서부터 전반적인 거리두기 완화가 예정되다 보니까 이동량 추이가 급격히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환자 발생과 이동량이 매우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확진자의 규모가 매우 완만하게 떨어지게 하는 데는 영향을 끼치거나 일시적으로 상승도 생길 수 있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25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기준이 1급에서 2급으로 이제 내려온다.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궁금한 것은 내가 걸렸을 때 보건당국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가, 회사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격리를 또 시켜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좀 조목조목 짚어주시죠. 예, 일단 이제 2급 감염이 됐을 경우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이제 격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음압격리실 또는 이제 그런 격리를 했을 경우에 법적 의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는 측면들이 강한데요. 2급이 예. 됐을 경우는 질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법적인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진료를 했을 때 예전에 이제 1급 감염병에 대해서 모든 진료비를 정부에서 격리 기간 동안 지급을 했다면 예. 2급부터는 일부만 지급을 한다든지 이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든지 해서 수가 체계가 매우 바뀌어질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재택 치료를 주로 받으셨다면 이제 2급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재택 치료보다는 이제 대면 진료가 주된적으로 상황이 될 것 같고 또한 격리에 대해서 지급됐던 정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다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감염이 된 것 같다 그러면은 검사를 받아보고 본인이 바로 신고해야 됩니까? 아 본인 신고는 어차피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도 법정 감염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원래 즉시 신고하게 돼 있는데 24시간 내 신고를 하는 거로 이제 의무가 바뀌긴 하지만 어떻든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그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법적으로 강제되는 거는 뭐 거의 없군요. 예. 일단은 이제 격리 의무는 일단 2급이어도 한동안 정부에서 4주간 유지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이제 그 격리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는 할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떻든 감염이 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남에게 전파가 가능한 사실들은 변하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든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병가나 이런 거를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정부 법적인 격리였으니까 회사가 당연히 그런 병가를 주는 상황이 됐는데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뭐 이제 병가를 안 준다든지 또는 자기 휴가를 쓰게 한다든지 또는 일용직 노동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격리 해제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만약에 해제되더라도 어떻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보완점들을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지원금,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거군요. 결국. 예. 그러니까 일단은 한 달 동안 유예 기간에는 지급을 하겠지만 한 달의 유예 기간 이행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몇 가지 좀 정부 차원에서 무료로 했었던 뭐 시속 항원 검사나 이런 거에 본인 부담금 비율도 올라갈 가능성도 높고 예. 병실에서 입원했을 때 치료비의 일부 부담도 이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심해서 진짜 걸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정부는 고령층 보호를 위해서 백신 4차 접종을 이제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가을철에 다시 확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일반 국민도 4차 접종이 필요하지 않나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4차 접종의 그 효과에 대한 측면들이 이제 먼저 시행했던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를 보게 되면 중증 예방 효과는 다시 회복이 돼서 뭐 90%, 96%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그 감염에 대한 예방 효과 자체가 뭐 8주 또는 거의 3개월 이내에 이제 2차 접종, 3차 접종 맞은 이후 상황까지 이제 바로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일반적인 접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다만 고위험군에서의 중증 예방 효과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하기로 4차 접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의 연례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고위험군한테는 이제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형태로 계속 접종을 권고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젊은 층이나 이런 경우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거나 또는 본인이 근무하는 곳들이 이제 고위험군들에게 이제 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아마 예방 접종의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걱정은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허물어지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만 일단 교수님도 최악을 대비하기는 어렵지만 뭐 준비할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SNS에 당부를 남기셨던데 어떤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델타 변이가 나올지 또 오미크론 변이가 나올지 예측을 전혀 못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델타 이상의 그런 병독성을 가진 변이가 언제든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서 현재 어느 정도 병상이 이용률이 줄었다 그래서 중환자 병상이나 준중증 병상이나 중등증 병상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이번에 급격하게 해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변이가 다시 왔을 때 병상을 다시 환원해서 다시 이제 환자를 보게 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병상 활용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져야 되고 또 병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또 의료계하고 상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 사람들이 모여도 다들 마스크 쓰고 있고 다들 조심하고 거리도 일단 서로들 띄우고 그래서 뭐 서로 조심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제 모이고 벗고 마시고 하다 보면은 야, 이거 다들 뭐 증상이 없는 분들이긴 하지만 어떨지 모르니까 걱정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뭐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은 해제될지 모르더라도 바이러스의 위험성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도 또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거, 또 밀폐된 공간에 대한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강조된 거나 이제 강요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 스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 동료를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더 강조해서 또한 새겨서 또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마스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환기, 손 씻기 지금까지 지켰던 것들 뭐 그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군요. 일단 네, 예. 예, 이재갑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